여러분, 자, 문제로 푸는 공무원 국어. 자, 이번에는 통사론과 의미론 관련 기출문제로 실력 따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음 예문에서 밑줄 친 문장 성분을 잘못 파악한 것은 아름다운. 자, 여러분, 아름답다에 뭐가 붙었죠? 니은이 붙었죠, 그죠? 예, 니은은 무슨 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그럼 관형어입니다. 가득이 뒤에 뭘 꾸며주죠? 안골을 꾸며주죠. 안골은 용언. 용언 앞에 오는 건 뭐가 된다? 부사입니다. 그 다음, 자, 부사어입니다. 그렇죠? 예, 부사어 문장 성분이니까요. 그 다음, 비가 왔습니다. 자, 비가 왔다. 뭐가 왔다? 비가. 그럼 주어가 되겠죠? 4번, 다행히도 꾸며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즐거웠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도 즐거웠다. 그죠? 즐거웠다는 용언입니다. 용언 앞에서 용언을 꾸며주는 말은 부사어입니다. 정답은 4번, 즉 다행히도를 독립어로 취급한 4번은 옳지 못합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밑줄 친 문장 성분 중 목적어가 아닌 것은, 목적어는 서술의 대상을 나타내는 성분을 말하는데요. 서술의 대상 중에서 대상이면서 목적격 주사인 을과 르이 붙는 말을 말합니다. 자, 상상해 보셨나요? 그 대상이 뭐예요? 이런 모습을. 따라서 목적어 맞습니다. 그 다음, 아직까지 내가 읽은 적이 없다. 그 대상이 뭐예요? 뭘 읽은 적이 없습니까? 이 책을. 그 다음,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세제 혜택만 강조했다. 강조한 대상이 뭡니까? 세제 혜택을. 따라서 모두 목적어입니다. 시장과 군수는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공람시켜야 한다. 그 대상이 뭐예요? 관계 서류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반에게는 부사어지. 부사어입니다. 체언에다가 플러스 부사격 주사입니다. 도구를 나타내는 뭐뭐로. 자, 뭐뭐로서. 그 다음에 자격을 나타내는 뭐뭐로서. 그 다음 비교를 나타내는 무엇무엇와 또는 과. 그리고 자, 장소를 나타내는 어디어디에 또는 에서. 그 다음에 수여를 나타내는 수여, 누구누구에, 무엇무엇에, 누구누구에게. 이런 말들이 붙으면 모두, 자, 이런 것들은 부사격 주사고요. 따라서 이런 부사격 주사가 붙으면 부사어가 되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 일반에게는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3번 학교 문법을 기준으로 할 때 겹문장이 아닌 것은. 겹문장은,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겹문장은요, 주어 서술어가 2번 이상 나오는 문장을 말합니다. 이런 겹문장은 크게 2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 주어 서술어 속에 작은 주어 서술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말합니다. 이걸 아는 문장이라고 해요. 그 다음 다시 주어 서술어, 그리고 또 옆에 다시 주어 서술어 나오는 것, 이런 걸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상 겹문장의 종류였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강의 다리는 그 당시 몇 개 되지 않았다. 자, 몇 개 되지 않았다 서술어 뭐가? 한강 다리는. 그럼 주어 서술어가 한 번 나왔으니까 1번 혼문장입니다. 그 다음 2번, 그는 아는 것도 없이 학교를 떠났다. 자, 학교를 떠났다. 누가? 그가. 그 다음에 자, 아는 것도 없다. 누가? 그가. 그래서 서술어가 2개니까 뭐가 된다? 예, 겹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는 학교에 가고 유치원에 동생은 갔다. 나는 주어, 학교에 갔다 서술어. 동생은 주어, 유치원에 갔다 서술어. 그러니까 이어진 겹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 4번 취미였다. 나는 주어, 그쵸? 무엇이? 그림 그리기가. 자, 그림 그리기가 주어, 다시 뭐? 취미였다. 그죠? 예,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가 2번 나오는 역시 겹문장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4번 똑같은 문제인데요. 다음 중 겹문장인 것은. 이렇게 겹문장을 묻는 문제는 서술어의 개수만 따지시면 됩니다. 없어, 서술어가 하나니까 혼문장이죠. 그 다음 2번 누가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래. 자, 그래 서술어죠, 여러분. 예. 그 다음 형용사니까요. 그 다음 한다도 서술어죠. 서술어가 2개면 얘는 겹문장입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그런 일을 해. 서술어 하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문장이죠.
4번 나는 나만의 삶을 나만의 방식으로 산다. 서술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두 혼문장인데 2번만 겹문장이 되겠습니다. 4번 정답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5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문장의 짜임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그 일은 하기가 쉽지 않다. 자, 쉽지 않다 서술어 무엇이 하기가 하다 서술어. 서술어가 두 개니까 겹문장인데 하다에 자 기가 붙었습니다. 그럼 뭐야? 명사형 어미를 통해 만들어진 절, 즉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봄이 오면 봄이 주어 오면 서술어. 자 꽃이 핀다 서술어. 그러니까 이건 이어진 문장입니다. 다음 철수는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서술어. 자, 그 다음 땀이 나다 서술어. 자, 앞에 있는 즉 절 속에 나다라는 서술어 속에 도록이라는 부사형 어미가 붙었으니까 부사절을 아는 문장. 그 다음에 믿는다 서술어. 그 다음에 아는 문장 서술어 존귀하다. 그죠? 예. 역시 서술어가 두 개인데 존귀하다 아는 문장 속에 뭐가 붙었어요? 고가 붙었죠? 고가 붙으면 인용절을 아는 문장. 즉 절의 종류는 아는 문장 속 서술어 속에 어떤 어미가 붙었는지를 가지고 결정됩니다. 기가 붙으면 명사절, 도록이 붙으면 부사절, 그 다음에 고가 붙으면 인용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SV는 이어진 문장이니까 정답. 자, 나머지는 다 절인데 2번만 아는, 자 2번만 이어진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역시 문장 구조를 묻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문장 구조가 다른 하나는 철수는 그 예쁜 소녀가 자꾸 생각났다. 자, 주어가 두 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 서술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농부들은 비가 오기, 비가 오다에 즉 아는 문장 서술어에 기가 붙었으니까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겠죠. 세 번째 봄이 되니까 또 꽃이 가득 피었다. 문장이 두 개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진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둘이는 지금이 중요한 때임. 때 옆 앞에 서술어 속에 명사형 어미가 붙었으니까 명사절. 그 다음에 돌아가셨다 고가 쓰였으니까 인용절. 모두는 다 절인데 하나만 즉 3번만 이어진 문장입니다. 그 다음 역시 문장 구성 관련 문제입니다. 철수가 합격했음을 알려야지 명사절입니다. 그 다음 2번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다. 자 부사절이 되겠고요. 3번 황금복이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기온이 내려가는 겨울 내려가는 관형절입니다. 모두 절인데 5번 열심히 했는데도 학점이 잘 안 나온다. 이건 이어진 문장입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겠습니다. 앞에가 열심히 했는데도 배경, 뒤에가 결과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그 다음 설명을 고려할 때 제시된 예 중에서 문장의 유형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입니다. 그는 큰 차를 샀다. 관형절, 크다라는 소설의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관형절입니다. 그 다음 나는 그 책을 읽고 싶다. 자 이거는 혼문장입니다. 즉 앞에 읽고가 본용언, 싶다는 보조용언이니까 본용언, 보조용언은 서술어가 하나인 것입니다. 3번 토끼는 앞발이 짧다. 서술절을 아는 문장. 4번은 기차가 떠났음을 알았다.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니까 2번만 홑 문장이고 나머지는 모두 겹 문장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그 다음 안긴 문장이 주성분으로 쓰이지 않은 것은 주성분은요. 문장 성분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성분을 말하는데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서술어 이 네 가지를 주목서부 이 네 가지 성분을 주성분이라고 합니다. 주어는요 이나 가가 붙어서 이루어지죠. 목적어는 을을이 붙고요. 보어는 이나 가가 붙는데 뒤에 뭐가 오죠? 되다나 아니다가 옵니다. 그 다음에 서술어는 동사, 형용사가 들어가 있으면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아는 문장을 찾아야 되겠죠? 그 학교는 교정이 넓다. 교정이 넓다가 아는 문장입니다.
자, 그 안에 주어, 서술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서술절입니다. 그 다음 비가 오기를이 아는 문장이죠. 자, 주어 서술어니까 비가 주어 오다 서술어. 자, 근데 르이 붙었으니까 목적어입니다. 아이들이 놀다 간 자리. 자, 아이들이 놀다 간이 뭐가 된다? 자리를 꾸며주는 관형절입니다. 4번 대화가 어디로 튈지를 아무도 몰랐다. 대화가 어디로 튈지를, 즉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3번, 즉 3번은 관형절이니까 필수 성분이 아니고 나머지는 모두 필수 성분으로 쓰였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10번입니다. 의문문 중에는 화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믿고 있으면서 그것을 청자의 동의를 구하여 확인하기 위한 의문문, 즉 확인 의문문이고요. 그 다음에 형태상으로는 의문문이지만 의미상으로는 긍정이나 부정을 단언하는 의문문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 여기서 언급된 의문문이 아닌 것은 같이 보겠습니다. 윤태가 나쁜 짓을 보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즉 형태상으로는 의문이지만 의미상으로는 긍정이나 부정을 나타내는 단언 의문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름에 유럽 여행 가서 재밌었지. 이건 확인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중국 음식 중에 짬뽕하고 군만두 시키셨어요? 자, 이건 뭐죠, 여러분? 이거는 실제 중국 음식 중에 군만두하고 짬뽕을 시키셨냐고 물어보는 그죠? 실제 의문문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저씨가 널 안 도와주겠니? 자, 이거는 뭐야? 자, 긍정이나 부정, 즉 도와주겠다라는 긍정을 나타내는 단언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번은 정답 3번입니다. 그 다음 11번 다음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옳은 것은 자, 화자만 행하기를 바랄 때 원래 청유문은 화자와 청자가 어떤 동작을 동시에 행함을 나타낼 때 쓰는 문장 구성인데요. 일부 청유문 중에는 화자의 단독적인 행동만 나타날 때 쓰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자 보시겠습니다. 반장이 떠드는 친구에게 조용히 좀 하자. 아, 이건 청자의 단독적인 행동입니다. 두 번째, 식사를 먼저 마친 사람들이 귀찮게 말을 걸 때 거 밥 좀 먹읍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이게 화자의 행동을 말할 때 쓴 청유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2번입니다. 다음 중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닫혀진 자, 피동문에서 피동사에 의한 피동법과 그 다음에 용언, 즉 통사적 피동법을 같이 쓰면 그것은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피동문의 오류가 되는 것이죠. 닫혀진, 닫히다에 어진이 또 붙었으니까 중복 피동입니다. 놓여진 마찬가지입니다. 도이어진이니까 중복 피동입니다. 4번 끊기어진이니까 역시 중복 피동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만 적절합니다. 1번은 닫힌 또는 닫아진, 2번은 노인 또는 노아진, 4번은 끊긴 또는 끊어진 정도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중 수식어와의 관계에서 그 성격의 나머지와 다른 것은 자, 길 가는 친구를 붙잡았다. 이때 길 가는 건 누구였죠, 여러분? 친구가 길을 간 거죠. 예, 그러니까 피수식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관계 관형절이라고 해요. 그 다음 2번 고기를 주식으로 먹는 사람들은 누가 고기를 주식으로 먹죠? 예, 뒤에 있는 사람들이 역시 생략됐으니까 관계 관형절입니다. 그 다음 고향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역시 가족들이 생략된 관계 관형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결국 실패했다는 사실을 나만 안다. 이때는 관형절 속에 생략된 성분이 없습니다. 이런 관형절을 동격 관형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 팔리는 물건은 자, 팔리는 건 뭐죠, 여러분? 물건이 팔리는 거죠. 따라서 주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15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문법 요소에 대한 유형 분류가 옳은 것은 할머니는 귀가 밝으시다. 자, 이때 시는 주체 높임에 사용되는 주체 높임 선어마름입니다. 따라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철수는 지금 사과를 깎는다. 이때 느는
현재형 어미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나는 철수에게 그 책을 읽히겠다. 책을 읽히는 거니까 읽게 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건 사동이지. 예, 피동 아닙니다. 그 다음 함께 생각해 보자. 자, 보자는 명령형이 아니라 청유형 종결 표현입니다. 맞은 것은 현재형 어미를 정확하게 나타낸 자 2번만 적절합니다. 그 다음 중 밑줄친 부분이 높이고 있는 인물은 아버지의 사업을 누가 도우신다? 자, 할아버지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따라서 할아버지, 즉 주체가 높임입니다. 그 다음 형님이 선생님을 모시고 누구를? 즉 대상이 높임의 대상입니다.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디귿입니다. 할머니, 아버지가 고부에게 전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때는 보세요. 듣는 상대방, 즉 할머니가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전화하는 것을 들었어? 요라고 한 겁니다. 따라서 이때 요는 상대방, 즉 할머니를 높인 상대 높임법입니다. 그럼 이 경우 지금 높임의 대상은 첫 번째 기억에서는 할아버지, 그죠? 예, 두 번째는 대상인 선생님,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방인 할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자, 의미론 관련 문제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밑주신 부분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3시간이 흐르도록 분분했던 의견들이 마침내 합치됐다. 의견이 분분했다는 얘기는 나눠졌다는 얘기인데요. 합치됐다는 얘기는 합해졌다는 얘기니까 둘은 반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 아무리 논리적 사고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비판이 따르게 마련이다. 사고, 비판. 자, 이 경우는요. 비판이라는 것도 하나의 사고 과정 속에 속하니까 둘은 상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보여주는 겸손은 가끔 오만으로 비칠 수도 있다. 겸손과 오만은 반의 관계에 있습니다. 4번 결미에 제시된 결론이 모두, 즉 결미는 마지막 부분이고요. 모두는 첫 부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4번도 반의 관계니까 의미 관계가 상하 관계인 2번이 적절치 않습니다. 즉 나머지와 다른 관계가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그 다음 설명을 고려할 때 유의문 관계에 있는 문장끼리 연결되지 않은 것은 유의문은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가 같거나 비슷한 문장을 말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철수는 책방에 갔다. 철수는 서점에 갔다. 자, 동음 이의어 때문에 생겨나는 유의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즉 통사 구조 때문에 생겨나는 유의문이 맞고요. 그 다음 나는 영수를 만나지 못했다. 나는 영수를 못 만났다. 부정문의 부정문의 차이, 즉 단형과 장형의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유의문입니다. 철수가 영수에게 책을 주었다. 영수에게 철수가 책을 받았다. 자, 유의문 관계에 있지 않죠, 그렇죠? 예, 철수가 영수에게 책을 줬습니다. 준 사람은 철수고 받은 사람은 영수입니다. 영수에게 철수가 책을 받았다. 바뀌어버렸죠, 그렇죠? 자, 책을 받은 사람이 철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유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밑주신 부분이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회초리 맞은 자리에 멍이 들었다. 자, 이때 자리는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높은 자리에 있는 위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 금간 자리, 어떤 부분. 그 다음에 그런 적성에 맞는 자리를 구하고 있다. 뭐 어떤 일, 그죠? 예, 일, 또는 뭐 직업 등이 되겠고요. 방이 좁아서 책상을 들어놓을 자리가 없다. 어떤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그 다의어 관련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그 말들을 다른 말로, 즉 문맥적 의미로 바꿔봤죠, 그죠?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문제를 풀 때, 다의어 관련 문제를 풀 때는 문맥 속에서 그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의 의미를 찾아서 문맥 속에서 다른 말로 바꿔보시면 됩니다. 그게 다의어 관련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회초리를 맞은 부분의 뜻이니까 지금 이 1, 2, 3, 4 중에서 같은 부분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건 정답 2번밖에 없습니다. 3번,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밑주신 부분의 의미가 가장 이것도 역시 같은 문제입니다. 농악에는 우리 민족의 정서가 배어있다. 배어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정서가 배어있다. 이때는 정신, 기운 따위가 어떤 그
들어가 있다. 그렇죠? 예. 정서, 기운 따위가 스며 들어가 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번 욕이 입에 배어 큰 일이다. 이건 욕이 입에 배다. 즉 습관이 들다 이 뜻이겠죠. 그 다음 그는 너무 속이 배어. 이때는 속이 좁아 큰 인물은 못 된다. 그 다음 그는 항상 전내가 배어있다. 냄새 따위가 스며 있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 부모의 고민과 애정이 배어있다. 이때가 이제 뭐야? 정신, 기운 따위가 깃들어 있다. 즉 정답은 4번입니다. 정서, 기운 따위가 깃들어 있다라는 뜻을 갖는 것은 자 보기와 4번이 일치하고 나머지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4번 같은 경우를 문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음 중 배어의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단어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정서가 배다, 자 깃들어 있다. 욕이 입에 배다, 습관이 들다. 그 다음 전내가 배다, 냄새 따위가 스며 있다. 고민과 애정이 배어 있다, 역시 자 깃들어 있다. 근데요 2번 속이 너무 배다는 속이 좁다는 뜻이니까 앞서 얘기한 배다와 전혀 의미 관계가 다르죠. 그렇죠? 의미의 공통성이 없습니다. 그럼 2번 배다는 뭐가 된다? 동음 이의어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의어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동음 이의어와 다의어의 구별은 지금처럼 뭐 의미의 공통자질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이렇게도 낼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듣다와 뜻이 같은 것은 윗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면 더 잘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칭찬, 어떤 소리를 듣다는 뜻입니다. 칭찬하는 말을 듣다. 그 다음 많은 학생들이 김 교수에게 강의를 들으려고 강의를 뭐 청취하다의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 그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내 말을 어떤 받아들이다. 그렇죠? 예, 이때는 받아들이다. 그 다음 길을 가다가 밤이 너무 깊어서 근처 여관으로 들었다. 이때는 뭐야? 발을 옮겨서 안쪽으로 들어가다의 뜻입니다. 그 다음 정치인은 모름지기 국민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이때는 남의 소리를 듣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5번째 부장에게 꾸중을 들었는데 이것도 소리인데 칭찬 또는 꾸중하는 소리를 듣다니까 자 5번이 바로 앞에 칭찬을 들으면 가장 의미관계가 유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6번 다시 봄이 오니 자 산과 들에 파릇파릇 새 생명이 넘쳐라. 이때 다시 뭡니까? 이전 상태로 또 이런 뜻입니다. 그럼 봅시다. 다시 건강이 좋아져야지. 이게 이제 뭡니까? 이전 상태로 또가 되겠죠. 정답 1번이고요.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한번 시도해봐. 이때는 뭐야? 재차. 그죠? 예, 이런 뜻이고요. 다시 보아도. 반복해서. 그쵸? 예, 이런 뜻입니다. 반복해서 보아도. 그 다음에 웬만큼 쉬었으면 다시 일을 시작합시다. 이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자 1번. 자 다시 건강이 좋아져 이전 상태로 또의 뜻이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1번이었고요. 그 다음 먹다의 의미를 가라와 같이 정의할 때 각각 정의에 따른 예로 부적절한 것은 먹다 벌레 균 따위가 파 들어가거나 퍼지다. 발효는 물질이 배어거나 고루 퍼지다. 돈이나 물자 따위가 들거나 쓰이다. 날이 있는 도구가 소재를 깎거나 또는 자르거나 가는 작용을 하다의 뜻을 갖습니다. 자 이게 이제 먹다의 다의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옷에 좀이 먹어서 자 그리고 뭐야 여러분? 벌레, 균 따위가 파 들어간 거겠죠. 그렇죠? 좀은 일종의 균입니다. 그 다음 맞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바르는 물질이 배어들거나 고루 퍼지다. 풀이 잘 먹어야 다림질을 하기가 좋다. 풀이 잘 먹어야 그러니까 골고루 배어들거나 퍼지다의 뜻이 맞습니다. 그 다음 자 답니다. 돈이나 물자 따위가 들거나 쓰이다. 얼굴에 화장이 잘 먹지 않고 이 먹다는 앞서 얘기한 나의 먹다 즉 물질이 배어들다의 뜻이니까 3번이 잘못됐습니다. 뭐 3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요즘 애들은 뭐 먹고 그런 줄 알아? 돈 먹고 커 이런 거죠. 그렇죠? 예, 돈이 많이 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랍니다. 날이 있는 도구가 소재를 깎거나 자르거나 갈거나 하는 작용을 말하는데 딱딱한 고기에는 칼이 잘 먹지 않는다. 4번 자 역시 날이 있는 도구가 어떤
자르거나 갈거나 하는 작용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잘못된 것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사례가 아닙니다. 다음 8번입니다. 다음 밑줄친 말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자, 밑줄은 세 번째 줄. 자, 방은 일종의 보너스다. 이 한가한 틈을 타서, 이때 틈을 탔다는 얘기는 한가한 틈, 즉 시간을 이용해서 라는 뜻입니다. 그럼 자, 보겠습니다. 그는 나무를 잘 탄다. 이때는 올라탄답니다. 그 다음에 어둠을 타서, 즉 어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타는 듯한, 이거 실제 불이 타다는 뜻이 되겠고요. 비가 오지 않아 미리 탄다, 말라붙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9번입니다. 다의어와 동음 이의어의 차이를 고려할 때 밑줄 친 부분 중 그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어머니는 문 밖에서 손을 기다리신다. 이때 손은 손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결국 모든 유산이 형의 손에 들어갔다. 이때 형의 손은 어떤 그 형의 영향력 이 되겠습니다. 철수는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었다. 이때는 신체 손이 되겠고요. 그 다음 나는 이 일에서 완전히 손을, 즉 어떤 그 관계가 돼. 관계, 그렇죠? 예, 관계. 손을 떼겠다. 따라서 신체 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주변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아니다. 자, 1번 손, 그죠? 1번 손이 뭐가 된다, 여러분? 손님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손님, 1번 손님은 손이가 되겠죠. 그죠? 나머지는 손일입니다. 손일. 자, 손일인데 손일인데 모두, 자, 무엇이 신체 손이 중심 의미니까 같은 손일이지만 신체 손은 중심 의미, 즉 3번은 중심 의미가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뭐가 된다? 나머지는 모두 주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의 손은 무슨 관계다? 다의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의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손은 손이니까 별도의 단어, 즉 동음 이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유의어 중 종류가 같은 것은, 자, 옥수수 강냉이 방언적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유의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친구, 벗, 문체상의 차이, 보족의 볼음을, 자, 어떤 그 느낌, 그죠? 예, 정서적 차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매니저, 관리인, 전문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금, 염화, 나트륨 역시, 자, 뭔가 전문성의 차이가 있죠. 그렇죠? 자, 근데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아, 옥수수와 강냉이는 유의어인데, 자, 어떤 둘 다 봐요. 순수 고유어 관계에 있습니다. 순수 고유어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친구 벗은 한자어죠, 그죠? 예, 한자어하고 그 다음에 고유어. 보족의 보름은 순수 고유어죠. 3번 매니저는 외래어죠, 그죠? 외래어. 그리고 관리인은 한자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 4번 소금하고 염화 나트륨은 소금은 고유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염화 나트륨은 외래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기와 유사한 의미 관계에 있는 것은, 자, 순수 고유어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답, 자, 2번이 적절하겠습니다. 10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엔 11번입니다. 어휘의 의미 관계가 기억과 니은과 다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 작, 약. 자, 어젯밤입니다. 니은, 지난밤이죠. 그렇죠? 그럼 둘은 유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 항용, 늘, 미소, 웃음, 간혹, 이따금, 백부, 큰 아버지. 이 중에서 유의 관계 있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미소와 웃음은, 미소가 웃음의 하위 영역이니까 둘은 상하 관계지 유의 관계 있지 않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그 다음 12번입니다. 밑줄 친 표현 중 다의어 의미 관계에 있는 예로 묶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전에는 문서 작성에 타자기를 썼다. 이때는 뭐가 되는 거죠? 자, 타자기를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사용. 그 다음에 그는 머리에 모자를 쓰다. 모자 따위를 머리에 쓰다. 즉 관, 그죠? 관. 한자로 따지면 관, 영어로 따지면 wear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그는 어제 입학원서를 썼다. 이건 뭐야? 글씨 따위를, 그죠? 글씨를 쓰다. 그 다음 나는 봉사활동에 많은 시간을 썼다. 이게 사용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역과 리을이 뜻이 같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 차는 향이 없고 굉장히 맛있었다. 이거 맛있었답니다. 정답은 12번. 자, 2번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단어들과 공통적으로 대립하는 반의어는 입을 다물다, 문을 닫다, 뚜껑을 덮다, 마개를 막다. 이 네 가지를 모두 자 포함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5가지군요. 자물쇠를 잠그다. 이것들과 모두 대립관계에 있을 수 있는 이제 그 말을 찾으면 되는데 아마도 다의어겠죠, 그죠? 예. 자, 뭐가 답일까, 여러분? 자, 4번. 즉, 열다입니다. 그렇죠? 입을 열다, 입을 다물다. 문을 열다, 문을 다물다. 뚜껑을 열다, 뚜껑을 덮다. 마개를 열다, 마개를 막다. 자물쇠를 열다, 자물쇠를 잠그다. 모두 열다는 반의 관계에 성립됩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중 중의적인 문장이 아닌 것은 아내들은 남편보다 아이들을 더 사랑한다. 비교 구분에 의한 중의성입니다. 사랑하는 조국의 딸들이여. 사랑하는 것이 조국인지 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수식관계에 의한 중의성이고요. 3번 그는 자기가 맡은 과제를 다 처리하지 못했다. 다가 즉 범위가 문제죠, 그렇죠?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자, 4번은 중의적이지 않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그 다음 15번입니다. 다음 문장들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모호성을 띤 문장이다. 모호성의 이유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1번 내가 지난번에 만난 친구의 동생이 오늘 지난번에 만난 친구가 지난번에 만난 것이 친구의 동생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구조적 중의성입니다. 2번 그 연속국은 가정에 충실한 것이 주부인지 아니면 주부와 남편을 모두 말하는 것이 알 수 없습니다. 역시 구조적 중의성입니다. 3번 나는 국어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을 찾아 뵈었다. 나는 국어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을 찾아뵌 것인지 아니면 나 혼자 국어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을 같이 찾아뵌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역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중의성이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 4번 자 남편보다 아들을 더 좋아한다. 비교 구문 즉 구조적인 문제죠. 5번 그 배는 보기가 아주 좋다. 이건 어휘적 차원의 중의성 즉 동음 이의어 때문에 생겨나는 중의성이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모두 구조적인 문제이지만 5번만 어휘적인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6번입니다. 중의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번 문제를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 이 경우 중의적이지 않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멀리서 온 영수와 친구들은 멀리서 온 것이 영수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수와 친구들을 같이 말하는 것이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 3번 2번 수사에서 불법적인 자금의 거래가 포착되었다. 불법적인 것이 자금인지 아니면 그것의 거래인지 알 수 없습니다. 4번 사람들이 많은 도시를 다녀보면 즉 사람들이 많은 도시를 다녀보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도시를 다녀보시는 건지 알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것이 도시인지 사람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즉 수식관계에 의한 중의성이니까 2번, 3번, 4번은 모두 중의문이지만 1번만 중의문과는 관계가 없는 문장입니다. 17번입니다. 다음 설명을 고려할 때 제시된 문장 중에서 중의문의 예로 적절치 않은 것은 중의문은 한 문장이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을 말하는데 1번 영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동생을 바라보았다. 자, 중의문의 예로 적절치 않은 겁니다. 영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동생을 바라보았다. 즉 환한 미소를 지은 것이 영수인지 아니면 동생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모임에 학생들이 다 오지 않았다. 다가 전체인지 일부인지 역시 이중적입니다.
그는 구두를 신고 있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요. 이 뭐뭐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동작상을 나타내는 보조 용어는 뜻이 두 가지죠. 그죠? 하나는 뭐? 상태, 하나는 진행. 따라서 중의문입니다. 선생님은 넥타이를 매고 있다. 즉 넥타이를 매는 상태인지 아니면 넥타이를 매는 중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반면 4번 보겠습니다. 철수는 영희와 곧 순이를 만날 것이다. 이 경우는 이제 곧이 들어가면서 철수가 영희하고 순이를 만난다는 뜻만 갖고 있으니까 정답은 4번. 즉 4번은 중의적이지 않습니다. 18번입니다. 문장의 의미가 모호하게 해석되지 않는 것은 아가는 웃으면서 들어오는 엄마에게 달려간다. 18번 금방 얘기하지 않습니까? 웃으면서가 아가인지 아니면 들어오는 엄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엄마는 아침에 귤과 토마토 2개를 주었다. 즉 수량사에 의한 중의성입니다. 귤과 토마토 각각 2개인지 아니면 귤 하나 토마토 2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그림은 아버지가 그린 그림이다. 이 경우에는 중의성이 없어지죠. 다만 이걸 어떻게 쓰면 이 그림은 아버지의 그림이다. 이런 경우에 이제 중의문이 생겨나는 거죠. 즉 아버지가 그린 그림인지 아니면 아버지를 그린 그림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갖고 계신 그림인지 알 수 없습니다. 3번은 자 이걸 이제 풀어서 아버지의 그림자를 풀어서 전달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중의성이 없는 바른 문장이 됐습니다. 4번 그이는 나보다 축구를 더 좋아한다. 즉 비교 구문에 의한 중의성이 되겠습니다. 18번까지 풀었습니다. 19번입니다. 미주친 부분은 2개의 낱말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낱말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 이상을 지녔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본래의 의미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이런 걸 이제 융합합성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융합관계. 그러면은 자 남이 말하는데 곁다리 들지 마. 이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 길눈이 밝아서 이거 하고요. 그 다음 3번째 그간의 노력으로 회사의 틀을 잡아 놓았다고 볼 수 있다. 틀을 잡다. 그 다음에 청년의 입에 거품이 일고 자 입에 거품이 일다. 이런 걸 이제 융합합성어, 융합합성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합성어가 아닌 경우는 이제 뭐라고 그래요? 관용어라고 해요, 여러분. 2가지 이상의 단어가 만나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것을 자 관용어, 융합어, 자 관용어나 융합어를 뭐라고 한다? 새로운 의미를 형성한 말을 말합니다. 자 그럼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남이 말하는데 곁다리 들지 마. 자 곁다리, 곁의 다리인데 이때는 뭐죠 여러분? 자 끼어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 새로운 의미를 형성했습니다. 그 다음 길눈이 밝아서 어디든 잘 찾아간다. 자, 이 경우도 길눈, 길을 찾는 눈인데요. 지리, 그죠? 예, 지리의 밝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간의 노력으로 회사의 틀을 잡아 놓았다고 볼 수 있다. 틀을 잡다. 이때는 회사의 어떤 기틀, 기반을 다지다. 자, 그 다음에 청년의 입에 거품이 일고 내 활기가 뒤틀리고 있었다. 이건 실제 지금 이 상황은 청년의 입에 막 거품이 진짜 막 그 어떤 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19번은 정답이 4번입니다. 그 다음 20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색채의 뜻이 없는 것은요. 싹수가 노랗다. 이건 분명 자 색채의 뜻이 있습니다. 실제 싹수 뭔가 싸가지가 없다. 속된 말로 근데 그때는 이때는 노랗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새빨간 거짓말. 그런데요 여러분 말이 어떻게 색깔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건 색채의 의미가 전혀 없죠. 그 다음에 멍은 실제 10%로 씁니다. 자, 그 다음 밤을 하얗게 세웠다. 이건 이제 뭐죠, 여러분? 자, 하얗다. 그러니까 밤을 낮처럼, 이러죠. 낮처럼 세웠다. 예, 그러니까 모두 실제 색채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새빨간 거짓말은 색채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 21번입니다. 밑줄 친 놈과 같은 의미 변화 과정을 겪은 것은 나란 말싸미 우리의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서로 사마띠 즉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전차로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들고자 홀빼셔도 마침내 제 뜻을 자기의 뜻을 실어 능히 펴디 못할 백성이 많으니라. 이때 놈은 밑줄 이 놈입니다. 이때 놈은 백성을 뜻합니다. 사람. 그러니까 놈이라는 말이 원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사람에서 남자의 어떤 속된 뜻으로 의미가 좁아졌죠. 그렇죠? 축소입니다. 축소. 그럼 의미의 축소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영감, 정삼품 당상관의 직책에 해당하는 남자 어른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냥 나이 먹은 남자 노인을 모두 영감이라고 하니까 의미가 확장된 거죠. 짐승, 원래 중생, 살아있는 것에서 지금은 저 동물을 말하는 것으로 의미가 축소된 것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인정. 인정은 뇌물에서 사람 사이의 정으로 이건 의미가 완전히 이동, 자 포지션을 바꾼 것입니다. 다리, 사람과 동물의 신체 일부에서 지금은 책상 등 무생물의 다리까지 의미가 확장됐습니다. 따라서 의미 축소에 해당하는 걸 찾으면 몇 번이다? 정답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22번입니다. 국어의 어휘 의미 변화에 대한 다음 지술 중 올바르지 못한 것은 다리가 사람이나 짐승의 다리만 가리켰으나 지금은 책상에도 쓰입니다. 의미 확장입니다. 짐승은 중생에서 온 말로 생물 전체를 가리켰으나 지금은 사람을 제외한 동물만 가리킵니다. 사랑하다는 생각하다는 의미가 있어서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사모하다, 연모하다의 뜻으로 의미가 변모했습니다. 4번 어여쁘다는 조그맣다는 뜻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불쌍하다는 뜻이어서 지금은 예쁘다로 뜻이 이동했습니다. 어리다는 어리석다의 뜻이었으나 지금은 나이가 어리다로 의미가 변화했습니다. 잘못 설명한 것 정답 4번입니다. 다음 24번입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친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과학사를 살피면 과학의 가치 중립적인 신화란 무너지고 만다. 자, 그럼 뭐죠, 여러분? 이때 신화는 무엇으로 바꿔 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이 가치 중립적이라는 어떤 믿음이 되겠습니다. 절대적 믿음은 무너지고 만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믿음, 절대적 믿음과 관계된 뜻으로 사용된 것을 찾으시면 되겠는데요. 1번 기상천외한 그들의 행적은 하나의 신화로 남았다. 이때 신화는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2번 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은 짧은 기간 동안 고도 성장의 신화, 어떤 업적, 이때는 어떤 업적입니다. 뛰어난 업적을 이룩했다. 3번 월드컵 4강 신화, 이것 또한 어떤 업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미식축구 선수 하인지 워드의 인간 승리를 보면서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이라는 어떤 믿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25번입니다. 밑줄 친 단어의 의미가 가장 가까운 곳은 경찰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갔다. 이때 손은 영향력,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는 장사꾼의 손에 놀아날 정도로 세상 물정에 어둡다. 이때 손은 어떤 수단, 꼬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제삿날 손을 치르고 나면 이때 손은 손님이 되겠습니다. 3번 마감일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와서 더 이상 손을 늦출 수가 없다. 이때는 일손이 되겠습니다. 4번 대기업들이 온갖 사업에 손을 뻗치자. 이때가 뭐가 되는 거야? 앞서 얘기했던 영향력, 범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그 다음 26번입니다. 밑주신 단어가 다의어 관계에 있는 것은 이 방은 볕이 잘 들어 늘 따뜻하다. 빛이나 볕 따위가 안으로 들다의 뜻입니다. 그 다음 형사는 목격자의 증언을
들었다 이때는 제시했다는 뜻이죠. 의미상 연관성이 없으니까 이건 동음 이의어지 다의어 아닙니다. 그 다음 2번 난초의 향내가 거실에 가득 차 있었다. 이때는 풀입니다. 풀. 그 다음 그는 손목에 찬 이건 뭐죠 여러분? 웨얼. 그죠? 예, 시계 따위를 손목에 차다. 웨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상 연관성이 없는 동음 이의어 관계에 있습니다. 3번 운동을 하지 못해 군살이 올랐습니다. 살이 어떤 기준점보다 더 올라간 것입니다. 그 다음 아이가 갑자기 열이 올랐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정상적인 체온에서 그것보다 더욱더 더 올라간 것입니다. 상승. 그러니까 3번은 둘 다 상승이라는 공통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둘은 무슨 관계다? 다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다의어는 의미상 공통자질이 보일 때 그 둘의 관계를 다의어라고 하는 것이고 앞선 것처럼 의미상 공통자질이 보이지 않으면 그건 동음 이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4번 그는 조그만 수첩에 일기를 써왔다. 이때는 뭐 장문입니다. 그 다음 대부분의 사람이 문서 작성에 컴퓨터를 이때는 사용한다. 그렇죠? 예, 따라서 이것도 동음 이의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마지막 27번입니다. 다음 비주신 부분의 보기와 가장 유사한 의미로 쓰이는 역시 다의어 관련 문제인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는 집에 갈 때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간다. 자동차를 이용하여의 뜻이죠. 그렇죠? 앞에 것을 수단, 이용하여. 그 다음 자 1번 보겠습니다. 그는 남들과는 달리 비범한 재능을 타고났다. 어떤 것을 지니다, 재능 따위를 지니다의 뜻입니다. 그 다음 그는 가야금을 발가락으로 탈 줄 아는, 이때는 연주하다. 3번 그는 어릴 적부터 남들 앞에 서면 부끄러움을 잘 탄다. 이건 뭐죠 여러분? 감정 따위를 느끼다의 뜻입니다. 4번 그는 감시가 소홀한 야밤을 타서, 야밤을 이용해서, 이게 바로 뭡니까? 앞서 자동차를 타다, 어떤 수단 이용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다의어 관련 문제는 최근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아주 핫한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를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문맥에서 다른 의미로 바꿔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제가 했던 것처럼 뭐 적절한 영어 표현이 생각나면 그 영어 표현을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로 풀어보는 공무원 국어, 통사론, 그리고 의미론 부분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